자, 오늘부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네, 우리 손흥민, 네, 축구선수, 우리 아버지 웅정 선생님의 책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요, 모든 것을 기본에서 시작하라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단박하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 이것이 단박하다. 사전 속 하나의 단어 안에 제가 추구하는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어떤 손웅정 선생님의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박한 삶,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내겠다라는 삶의 결단 자세입니다. 자, 25페이지 훅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별표가 되게 많이 쳐 있는데요. 선수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뛰는 것은 아니다. 최상에 가깝게 컨디션을 뭐하고자? 유지하고자 애쓸 뿐이다. 아, 그렇구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선수구나. 이것이 프로구나. 그래서 평소 실력과 무엇이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좋은 사람은 평균 기량으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물론 몸을 다친 상태에서는 그것조차 쉽지 않다. 정신력으로 참고 견디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치 안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신체가 따라주지 않는데 정신력만으로 경기를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이 구절에서 평소 실력과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본기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선수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뛰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 한번 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기본기를 계속해서 다져 나가는 것. 오늘 이 미라클 모닝, 네, 이것도 우리의 어떤 기본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30페이지 보세요. 나는 집 안에서도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어디에? 제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집의 풍경이다. 잡다한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 선택할 것이 많아져서 우왕좌왕 시간과 열정을 허투루 쓸 확률도 높아진다. 굉장히 아주 그냥 명확하고 저는 뭐랄까요, 그냥 저도 살짝 이런 스타일이라 굉장히 저에게는 참 좋은 구절입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 것? 제자리에 있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래서 오늘 11월 1일 첫날인데요. 오늘 우리 11월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 언젠가 시간을 한번 정하셔서요. 그것이 뭐 저녁 시간도 좋고요. 아침에 잠깐 시간이 난다. 내가 있는 곳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하고요. 비워내는 시간들 한번 이번 달에 하나씩 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육이란 말에는 가르치다를 넘어 기르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축구를 가르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선수로 사람으로 뭐 해야 된다? 길러야, 양육해야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중시한 것은 축구에 임하는 무엇? 태도와 자세. 태도와 자세. 맨 밑에 보세요. 운동 능력이라는 재능을 뒷받침해줄 무엇?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가 겸비되어야 된다.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가 바로 기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기본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가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고 손웅정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밑에 부분 보세요.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길 바라는 마음처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 다음이 존재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삶, 성장하는 삶이.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 성장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매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매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저는 이 책에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되자.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표다. 그래서 심겨진 곳,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또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33페이지.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매 순간 무엇 전쟁을 치르듯 살아간다. 감사한 마음,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 운칠기삼. 모든 것은 운이 좋아 이루어진 일이기에 삶 앞에서 겸손한 마음, 초심을 지키는 마음, 이 마음들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다. 삶 앞에서 무슨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초심을 지키는 마음, 이것이 기본이다 라고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세요. 리스펙트, 나에게 스포츠맨십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리스펙트다. 어떤 것에?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존경입니다. 존중과 이 존경, 스포츠맨십을 손흥정 선생님은 리스펙트란 단어로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과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존경, 다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온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기본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 시간과 장소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존중하고 존경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존중과 존경이 함께 있어야 된다. 밑에 보세요. 노란색. 마음을 다스리고 경쟁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저 공만 잘 찬다고 좋은 축구 선수는 아니다. 그래서 공을 차는 것, 내 어떤 실력,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것은 어떤 사람의 됨됨이, 성품이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사람의 됨됨이를 붙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이다 라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9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든 경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넘느냐 넘지 못하는 이에 달렸다. 다시 한번, 모든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훌륭하다. 그렇죠. 내가 운동장 위에서 뛰고 부딪히고 눈을 마주치며 공을 차는 많은 선수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들은 매 순간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 상대 선수와 치열한 경쟁도 물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그것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미라클 모닝을 힘차게 시작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선을, 나와의 경쟁을 넘은 것이죠. 네, 오늘 하루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 작은 성공들을 이어나가시고 누적시켜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줌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선배님들 계시다면, 아, 나 오늘 망했어, 아, 첫날부터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요 기초,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한번 애써 보시고요. 그렇게 매 순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 살아가는 길이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했나? 내가 삶에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증거였다. 왕년에 내가 뭘 했든 처자식 입을 거리 먹을 거리 챙기지 못하는 놈팡이가 될 바에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중요했다. 낮은 자세로 삶을 대해야 했다. 그러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 공사판 막노동은 삶을 성찰하고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개똥밭에서 구를 수도 있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 그게 가장이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선생님께서 28살에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일하게 되는 그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중요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 어떤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 감당하는 것들, 낮은 자세로 삶을 대해야 했다. 그러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 공사판 막노동은 삶을 성찰하고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지금의 내 어떤 현실의 모습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46페이지 보세요.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삶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47페이지.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떠들든 나는 상관없어. 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어. 프로선수? 그거 다 옛날 얘기야. 지금 내 상황은 이거고 막노동판에서라도 벌어서 살아야 하는 게 지금의 나야.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을 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가장이라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첫째 의무다. 비록 내 뼈가 부스러지더라도 당장의 내 삶과 내 생활은 없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먼저 돌봐야 된다. 책임져야 될 것들을 먼저 돌봐야 된다.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선순위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고요. 책임져야 될 것들을 먼저 감당해야 됩니다. 47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시간만큼은 원 없이 함께 보내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공차는 것,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 운동장에서 뛰는 것, 사색하는 것, 책 읽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오직 이 5가지 뿐이라는 것을. 손흥정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것 5가지. 공차는 것,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 운동장에서 뛰는 것, 사색하는 것, 책 읽는 것. 그러니까 운동과 독서, 생각, 요것들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 손흥정 선생님의 5가지 한번 참고해보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뭐지? 한번 또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8페이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지 모르니. 서산대사의 설야 글귀를 가슴팍에 새기며 살고 있다. 그렇죠. 눈이 막 내렸는데요. 아무도 걷지 않은 그 길을 이리저리 함부로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이리저리 정말 그 산만하게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이 시작, 첫 걸음을 내가 어떻게 그 발걸음을 디뎠는지가 오늘 나의 삶의 그 방향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걷지 마라. 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선수의식, 대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52페이지. 운동과 청소 외에 꾸준히 해온 또 하나의 일이 바로 뭐다? 책 읽기다. 책 읽기다. 짬이 나면 항상 책을 펼쳐 들었다.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 그런 것이겠지만 나는 읽고 배우고 내 안에 쌓아야 직성이 풀렸다. 지금도 어디요?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그 이제 소변기 앞에 남자 화장실 이렇게 여자 화장실은 잘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 앞에 이렇게 소변을 볼 때 앞에 글귀들이 붙어 있거든요. 소변기 앞에 좋은 글이 적혀 있으면 나는 그냥 나오지 못한다. 여기 좋은 글이 있으니 그 옆자리 또 다른 곳에도 좋은 글이 있을 텐데 하고 두리번거린다. 그리고 찾아본다. 빈 소변기마다 적힌 좋은 글을 다 읽고 나온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왜요? 읽고 배울 무엇?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 어떤 삶의 철학들이 있는 거죠. 읽고 배울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 아, 그렇구나. 책 읽기를 집중했고요.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붙잡았던 것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선생님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게 기본기다라는 거죠. 52페이지 보세요. 책에는 수많은 해답이 들어있다. 책을 읽으면 자잘한 하루 일이 정리되고 내가 궁금해한 세상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복잡한 마음을 청소하듯 뭐 해줘요? 정리해주고 뒤엉켜 꼬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해결해 주었다. 책을 읽으며 세상과 소통했고 책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정리, 해결, 소통, 마음의 힘.
책 안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책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이고 규칙적인 일은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을 준다. 아, 그렇구나. 책이라는 것, 독서라는 것이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이고 규칙적인 일은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을 주는구나. 54페이지. 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좋은 지도자란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 보세요. 노란색 보겠습니다. 중간에 운동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뭐 해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기회를 주는 일이다. 운동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기회를 주는 일이다.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플레이를 펼치려면 구장 어디에서 도와야 될까요? 구장 어디에서요? 안과 밖에서, 안팎에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첫째, 선수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외부 환경도 제공되어야 됩니다. 안과 밖에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세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새는 혼자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게 아니다. 새가 이 새끼 새가 여린 부리로 껍데기의 안쪽을 어떻게 해요? 톡톡 쪼다가 힘에 붙이면 여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 어미새가 바깥에서 도와.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 어미새가 바깥에서 도와 껍데기를 같이 쪼아준다. 이렇게 하나의 알이 깨지는 데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어디에서요? 안과 밖에서 같이 쪼아야 됩니다. 안에서 톡톡톡, 밖에서 탁탁탁. 서로 돕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은 생겨나지 않는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불교에선 이것을 줄탁동시라고 부른다. 알이 있잖아요. 이 알이 어떻게 해요? 안에서 톡톡톡, 밖에서 탁탁탁. 줄탁동시가 돼야지 새로운 생명, 이렇게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안과 밖에서 같이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안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밖에서만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알이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 이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란 후라이가 돼버립니다. 이거 정말 저는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이 어른 세대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만 팍팍 치는 거죠. 깨는 겁니다. 깨져버리죠.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54페이지 내용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한번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한 문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나왔던 메시지예요. 삶은 의외로 뭐하다? 단순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삶은 정말로 단순해요. 왜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리고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도전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유년 시절은 늘 솟아날 구멍이 없던 것처럼 느껴졌다.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았고 어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의지할 곳 없이 혈혈단신이었지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일관성과 의리가 삶의 중요한 가치였고 타협은 없었다. 그렇게 뭐 하다 보면요, 버티다 보면 별표 3개나 치고 막 형광펜 엄청 칠해놨습니다. 버티다 보면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나만의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관성과 이 의리가 삶의 중요한 가치였고 타협은 없었다. 그렇게 뭐 하다 보면 버티다 보면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버티는 것. 미라클 모닝 잘 버티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힘들지만 버텨보세요.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예요.
어려서부터 몸에 나쁜 건 먹지도 않고 몸에 나쁜 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예, 굉장히 명확했어요. 축구를 위해 내 몸을 뭐 하는 것이 최적화하는 것이 축구를 위해 나의 몸을 최적화하는 것이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었다. 그뿐이었다. 뭐에 집중하는 것? 본질. 본질에 집중하는 것. 내 몸을 최적화하는 것. 그때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에 내 몸을 최적화시키는 것.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선택, 이런 건 내 삶에는 자리하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나다운 것, 나한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것을 찾아가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마 완벽하게 세팅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 다른 사람들 어떤 칭찬과 어떠한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 삶의 방향에 그렇게 맞춰가는 것들, 나만의 최적화된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들, 이게 진짜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남들 너무 눈치 보거나 신경 쓰는 것,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는 것, 나한테 좋은 게 뭐다? 진짜 좋은 거다. 저랑 생각이 너무너무 똑같아갖고 소름 돋았습니다. 98페이지 보세요. 은퇴 후 춘천으로 돌아오니 처음에는 살 길이 막막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중압감이 컸다.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여기부터 보세요. 중요합니다.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뭐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뭐예요? 생활 리듬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나의 삶의 패턴, 나의 삶의 리듬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나의 생활 리듬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98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좋을 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지만 상황이 나쁠 때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기 일쑤다.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휘둘리는 거고요. 이 방황, 막 이렇게 혼란하고 혼잡한 이런 방황들이 길어지면 자신을 아예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냉정하고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느닷없이 닥치는 삶의 그 파도 앞에 휘청이지 않을 수는 없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지만 그럴수록 아무리 정말 이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자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된다.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파도가 더 힘차게 막 나에게 다가올 때라도 어떻게 해요? 이때 더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뭔가 지금 삶이 힘들고 막 복잡하고 꼬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나만의 어떤 리듬을 좀 잘 만들어 가시려고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미라클 모닝 시작하면서 두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독서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과 독서를 하고 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는 이 독서와 운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겠죠. 그러나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어떤 마지노선 내지는 나의 최적화된 삶의 리듬, 패턴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8페이지.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우선 정직하게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이 생각은 때로는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몸의 리듬만큼은 참 정직하다라는 것,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확실히 더 그것들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페이지 거의 다 와갑니다. 99페이지가 마지막인데요.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생각도 흐트러진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요, 생각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일정하면은 생활 패턴, 나의 삶의 리듬이 명확하면은 생각도 명확해집니다. 또렷해집니다. 거기에 집중과 몰입이 되는데 생활이 불규칙하다? 오늘은 막 몇 시에 일어났다가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고 또 뭐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무리 백수 빈털털이어도 늘 할 일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쌓여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일단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아침 시간이 황금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중요한 일은 가능하면 오전에 처리하려고 한다. 일이 쌓여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갈피를 잃고 말기에 내가 처한 복잡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그때그때 그 우선순위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진짜 박수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 페이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을 지금도 언제요? 새벽 시간에 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운동을 지금도 새벽 시간에 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다. 오후나 저녁 시간은 예상치 못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언제요? 새벽 시간은 언제요? 새벽 시간은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다.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이 새벽이라는 거죠. 나만이 깨어있고 나만이 존재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은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저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우리 어떤 이 모임, 이 공동체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그 시간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야행성입니다. 저는 새벽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러신 분 계십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시간들을 조정해 보시길 바래요. 이 새벽만큼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명확하고 또렷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없는 것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라클모니 우리 선배님들 이 시간들, 나만의 최적화된 시간들, 장소, 환경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 나에게 최적화된 삶의 리듬을 만들라. 그 중에서도 이 새벽 시간을 활용하셔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먼저 활동하시고 해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 모든 것은 기본기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나는 체험을 통해 20대 초반에 왕성한 에너지가 고갈되면 20대 초반에 그 왕성했던 에너지, 체력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고갈돼 버리면 20대 후반부터는 선수의 기량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어릴 때 쌓았던 기본기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손흥정 선생님께서 많은 학생들 이제 선수들을 훈련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어릴 때 쌓은 기본기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무엇이 됐든지 어렸을 때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지면 그것이 언제든 다시 조금만 노력하면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확신을 가졌어요. 맞구나. 그래, 맞다. 왜냐하면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국가대표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국가를 대표하는 태권도 시범단이었고요. 네, 해외 순회 공연들 태권도 시범을 하러 전 세계를 이렇게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방문했을 때, 미국 뉴욕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신문인데요. 네, 이렇게 지역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시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명장 계속 국가를 대표하는 태권도 시범 단원이라는 것들이 계속 국가에서 또 국기원이라는 공인된 곳에서 계속 임명장을 받게 되었고요. 다양한 또 표창장 이런 상들도 계속 받았었습니다. 이 상들 가운데 저는 요 상,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스포츠 영재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이 상을 받았는데요. 이때 스포츠 영재들 1년에 5명, 5명만 주는 상이에요. 요 상인데 코리아 내셔널 주니어 태권도 데몬스트레이션 팀, 민국 팀 해가지고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네,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 수도에 가서 백악관에 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좋지 않았겠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죠. 뭐 재정 문제든 무슨 문제든 있다가 어쨌든 네, 저의 꿈 태권도라는 것들을 아예 그냥 네, 포기하게 되고 정말 청소년기 그냥 네, 대충 적당히 막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요? 목표가 사라지니까 꿈이 사라지니까 뭔가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청소년 시기잖아요.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3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갑자기 태권도가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한 달 정도 했어요. 한 달 정도 운동을 하고 네, 시합을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꿈을 적었고요. 그 꿈을 한번 이뤄보게 됐는데 2014년도에 생활체육 전국 태권도 대회에 나가서 라이트급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실제로 네, 금메달을 따게 되고요. 네, 이렇게 네, 지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랑은 아니고요.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제대로 된 기본기는 오래 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본기요? 대충 적당히 했던 기본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본기는 오래 간다라는 것. 정말로 열정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왔던 그 기본기는 오래 간다라는 것이죠. 페이지 104페이지 보세요. 체계적인 훈련으로 어릴 때 익힌 동작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 찰나의 간결한 볼 터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 생일잔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3시에 방과 후에 2시간 동안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저희는 5시부터 9시 반까지 하루에 4시간 반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운동을 했고요. 왜요? 국가대표. 정말로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변수에 대응하려면 뭐가?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차곡차곡 밑바닥부터 쌓지 않으면 그 기량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디서부터요? 바닥부터 사다리를 딛고 하나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한 칸 한 칸 차례로 조심스레 밟고 가야 안전하게 오를 수 있다. 자,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건너뛰면 뭐하다? 위험하다. 그냥 과정을 무시하고 건너뛰어가면요 위험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기본기에 시간을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건너뛰면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 미라클 모닝, 이 새벽 시간이 우리 삶에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본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내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들, 이게 바로 과정 그리고 기본기입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 기본기에 답이 있다. 둘째, 몸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셋째, 축구의 비밀은 공에 있다. 이 3가지 정도다. 축구의 왕도란 없다. 흥민이가 함부르크에서 처음 계약했을 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군 팀 훈련에 참가했을 때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들 표현했다.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들 표현했다. 나는 흥민이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거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별표 3개나 쳐놨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어떻게요? 발현됐던 걸 뿐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던 제대로 된 기본기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아, 그렇구나. 책에다가 메모해놨습니다. 모소대나무가 딱 생각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력을 쌓았던 그 흔적들, 내공을 쌓았던 그 치열한 나와의 싸움의 시간들, 아, 그 순간순간을 모았던 결과구나.
차곡차곡 그 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버텨내었던, 치열하게 나와의 싸움을 승리했던 그 시간들이 결과적으로 발현됐던 것뿐이구나.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네. 10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눈앞에 닥친 일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 진정한 성과를 얻으려면 그만큼 어떠한 준비요? 사전 준비. 이 제대로 된 기본기를 다지는 사전 준비가 어떻게 해요? 꼼꼼해야 됩니다. 꼼꼼해야 돼요. 적당히, 대충, 잘 이런 거 안 됩니다. 치열하게, 체계적으로 완전히 몰입 집중해서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끈질긴 물밑 작업이 필수적이다. 끈질긴 물밑 작업이 뭐예요? 제대로 된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막 가는 거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냈던 시간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기본기는 오래 갑니다. 오늘 선배님들, 제대로 된 나의 기본기는 무엇인가? 내 업에, 아니요, 그걸 넘어서서 내 삶 전체 영역 가운데에 나의 기본기는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기본기를 적당히 쌓아가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치열하게 정말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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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운동을 지원하는 부모님들을 곁에서 지켜보면 많이 조급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꼭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조급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두각을 보여야 하고, 그러니 이른 나이에 경기를 뛰어야 하고, 거기서 성적을 내야 하고,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프로로 발탁도 돼야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이요? 아이의 행복보다는 부모의 목표와 부모의 조급함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진짜 생각한다라고는 말하지만은 정작 아이의 어떠한 행복보다는, 아이의 그 어떠한 그 아이의 마음보다는 부모의 목표, 부모의 조급함이 앞서는 경우들,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경쟁과 비교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러나 아이의 행복보다 부모의 목표와 조급함이 앞서면은 반드시 결과는 좋지는 않습니다. 111페이지 보세요. 나는 내 아이들을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진정으로 누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다. 그 길에 돈이 따라와주면 좋은 것이고 안 따라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만 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과연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 문제로 호되게 고생해본 나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미리 걱정만 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 속에서 미리 걱정만 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 111페이지, 내 삶을 살아라. 주도적인 내 삶을 살아라. 네, 밑줄을 많이 거놨습니다. 내 삶을 살아라. 주도적인 내 삶을 살아라. 남들만큼 돈을 벌지 못할지언정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주도적으로 너의 삶의 방향을 세우고 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시간도 벌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들 어떤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내 삶을 살고 주도적인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주도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세우고 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무엇이요? 시간도 벌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네. 120페이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밥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는 것은 아니다. 성장하며 매일매일 밥 숟가락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넣다 보니 이제는 불 꺼진 방 안에서도 밥 숟가락만큼은 정확히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 왜?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이다. 불 꺼진 방 안에서도 밥 숟가락은 정확히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요?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의 힘이죠.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의 힘이다라는 것. 흥민이가 나에게 축구를 배우며 하루에 몇 시간씩 볼 리프팅만 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회자가 되었다. 반복의 중요성은 축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종목이든 운동선수들이 몸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반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어떤 종목이든 우리의 어떠한 것이든 반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처음에 우리 핸드폰 나왔을 때 핸드폰으로 뭔가 문자 쓰는 거 얼마나 어렵고 어색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빛의 속도로 엄청 빨리 하잖아요. 뭐 한 손가락으로도 진짜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반복을 통해서 어쨌든 능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의 힘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데에는 반복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무엇에서요?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히 반복, 이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기본기 중에서도 이 기본기를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의 힘이 결국 기본기의 최고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흥민이의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 흥민이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 7년의 시간이 걸렸다.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어떤 막 기술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서만 7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아주 기초적인 거요. 365일 쉬지 않았다. 방학 때 친척 집에 놀러 가는 일도 없었다. 하루를 쉬면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이틀을 쉬면요, 주변에 가족들이 알아요. 사흘, 3일을 쉬게 되면요, 관객이 안다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가치는 겸손과 성실이다. 이 성실함, 네, 그리고 이 겸손함,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 성실하게 또 되어지지 않겠죠. 또 성실하게 할 때 또 겸손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평생 붙들어야 될 가치는 무엇이다? 겸손과 성실이다. 이 성실과 이 겸손, 이것을 반복적으로 내가 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정말 그 가치 그리고 그 능력치는 최고로 올라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미라클 모닝 함께하는 선배님들, 손흥민의 기본기는 반복의 힘이었는데요. 선배님들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저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손흥정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평생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뭐예요? 겸손과 성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기본기로 장착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성실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네, 슈퍼스타 손흥민의 기본기는 반복의 힘이었습니다. 평생 붙들어야 될 가치를 잘 찾고 그것을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멋져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1페이지 보세요. 나는 농부의 마음이다. 365일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농부의 마음으로 기본기를 다지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며칠 동안 파종한대요? 365일 동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긍정의 씨앗을 뿌리고 반복의 씨앗을 뿌리고 365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 왜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열매거든요. 맞잖아요. 농부의 마음으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365일 정성을 다하는 것. 농부의 마음으로 살자. 손흥정 우리 선생님은 손흥민을 키울 때 정말 농부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키워냈던 것 같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요. 123페이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빨리 예쁘게 틔운 싹이 보고 싶다 해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맞죠? 빨리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입니다. 맞죠? 빠르게보다는 바르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빨리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먼저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탁월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이 아래쪽을 더 탄탄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밑에 보여지지 않는 뿌리를 정말로 내 내실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들,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들,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 빠르게보다는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25페이지 보세요. 나무를 벨 시간이 6시간 나에게 주어진다면 몇 시간? 그 중에 4시간 동안 뭐 하겠다? 도끼 나를 갈겠다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준비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본기가 오랜 시간 매달리는 사람을 보며, 기본기에 오랜 시간 매달리는 사람을 보며 미련하다고 폄훼하는 일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기야말로 그 어떤 방법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지녔다. 처음에는 좀 더딘 것 같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기본기 다지는 게 미련해 보이고 참 어리석어 보이고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나 하겠지만, 이것이 차곡차곡 튼튼하게 정말로 내실을 다진다면 그것 시간이 지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더 높은 효율성을 나타낸다는 것, 강조해도 정말로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37페이지. 나에게 축구를 빼고 남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 책 읽기가 남는다. 선배님들에게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손흥정 선생님은 책 읽기, 축구를 빼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남는 게 뭘까? 책 읽기다라는 거죠. 책 읽기예요. 축구와 독서,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지탱해온 두 축이다. 무엇이요? 축구와 독서, 독서와 축구가요. 지금도 나는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한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 난 잘 알고 있다. 배움이 짧았고 그 배움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노력할 뿐이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책 읽기가 내 삶에 가져다는 혜택을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축구와 독서, 그리고요, 지금도 나는 항상 책에서 손을 놓지 않으려 한다.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한다. 137페이지. 책을 좋아하는 축구 선수. 오래전부터 나는 흥민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독하게 볼 컨트롤을 훈련하는 동안에도 항상 책을 뭐 했다? 읽게 했다. 처음부터 책에 눌려 흥미를 잃지 않도록 내가 먼저 책을 읽고 거기서 좋은 구절을 뽑아 읽게 했다. 1년이면 1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데 그 중에 30권 정도를 따로 뽑아 밑줄 긋고 그걸 손흥민 선수에 읽게 했다는 거죠. 책을 좋아하는 축구 선수, 흥민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뭐 했다? 첫 번째, 생각했다. 두 번째, 읽게 했다.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독서했다는 거죠.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었대요. 대단합니다. 1년에 100권 만만치 않습니다. 자, 138페이지 보세요. 책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삶이란 해전에서 책은 함선과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배가 없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듯이 책이 없으면 나의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와, 진짜 멋진 비유입니다. 배가 없으면 바다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이 책이 없다면은 우리의 이 삶의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책이 얼마나 위기에 강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노하우가 나와요. 참, 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보세요. 3번을 읽는데요. 한 권의 책을 보통 3번을 읽는데 첫 번째, 처음 읽을 때에는 글자 색과 같은 무슨 색깔? 검은색 펜으로 중요한 대목을 체크하고 메모하며 읽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파란색 펜으로 반복해서 하고요. 세 번째 읽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빨간색 펜으로 체크하고 메모한다. 와, 그렇게 3독을 한 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나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다. 별표 3개 쳐놨습니다.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다. 기록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독서의 기본이 뭐예요?
반복해서 재독해서 읽고요. 메모하고요. 독서 노트에 중요한 내용들 내가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들을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 것. 와, 역시 독서의 고수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140페이지 보세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살기 위해 책을 읽었다. 책에게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매달렸지만 지금은 훈련이 되어서 내에게 체화되어서 읽는 법도 내 안에 체화시키는 법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이미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 기본을 다지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내 거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책을 중시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갈급함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위기감에서 시작되었다. 갈급함과 위기감 있으신가요? 그냥 좀 독서 좀 해보지 뭐 이러한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진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과 책을 읽지 않으면 나 정말로 위기인 것 같아 라는 어떤 위기감이 나에게 있으신가요? 미라클 모닝 선배님들 갈급함과 위기감 한번 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독서를 통해서 이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41페이지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 때마다 삶의 양상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삶의 시기와 그 단계마다 매번 뚜렷한 무엇이 찾아온다? 고비가 찾아온다. 그래서 삶은 위기의 연속, 고비의 연속입니다. 자, 14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나에게 위기는 찾아왔다. 또박또박 지급되는 월급은 끊겼고 빈손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빈손으로 삶이란 전쟁터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지만 축구가 좋아 축구를 하는 것이지 돈을 구걸하러 축구반을 기웃거리지는 않았다. 그때 집어든 무기 역시 뭐였다? 역시 책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의 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가 무엇이다?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선배님들에게 책은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십니까? 네,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키워냈을까요? 책을 좋아하는 축구 선수로 키워냈던 손웅정 선생님의 이 삶의 기본기는 바로 독서의 힘이었던 것. 책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교육의 힘이 바로 독서였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책을 좋아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독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네, 화이팅!